민생의 수다 이정민입니다. 이번에 단국대에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단국대학교 이 12월 30일 시험이 있었습니다. 천안 캠퍼스, 저는 천안 캠퍼스에 시험 봤고요. 시험 시간이 10시였었기 때문에 이제 9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인천이 집인 나는 5시 반에 출발을 했네. 그래서 아예 출근 시간 걸려갖고 늦을까봐 좀 일찍 갔어요. 근데 늦는 것보다 그냥 좀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낫지 해가지고 갔는데 좀 너무 일찍 갔습니다. 그래갖고 8시에 도착해서 9시부터 입실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에서 대기하면서 아니 학교가 되게 크더라고요. 되게 큰데 학교 안에 어떤 편의시설이 몰라. 내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니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데를. 그래서 그냥 생으로 차에서 그냥 버텼습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완료해서 9시 반부터는 화장실 갈 때도 금속탐지기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시 반부터 이제 수험생 안내하시고 10시부터 시험 시작하는데 단국대는 자리에 수험표가 붙어있기는 한데요. 그 수험 딱지가 붙어있긴 한데 배치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험생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붙어있는 딱지를 보고 번호의 어떤 패턴을 보고 내 자리 어디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건데 감독관 들어와 계신 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처음 봤네. 보통은 와서 알아서 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수험 딱지가 있거나 말거나. 있으면 내 자리 찾아가야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선착순으로 앉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일반적인데 되게 감독관 두 분이 이름과 수험번호를 물어보시고 여기 5번째 줄에 저기 앉으시면 돼요 하고 이제 그 자리에 가니까 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단국대가 시험지가 유형이 2개예요. A형, B형 2개로 갈라져 있는데 그게 책상 딱지에 붙어 있습니다. 이 학생 무슨 형이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분위기상 그 시험지 배부하실 때 그분들도 그거 보고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학생이 무슨 형을 받을 건지를. 그래서 좀 이대 같은 경우는 A, B형이 나눠져 있긴 한데 약간 그 격으로 돼 있거든요. A, B, A, B 이렇게. 그리고 앞뒤로도 A, B, A, B 이렇게 돼 있는데 단국대는 그것도 아예 아니더라고요. 완전 랜덤이에요. 저를 중심으로 요렇게 3사람이 B형이었고 여기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를 2형태를 준비를 해가지고 보완을 신경을 쓴 것 같다. 빛이 가능 물품과 빛이 불가능 물품은 일반적인 학교들과 비슷합니다만 수정 테이프 허용해 주시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답안지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교체하는 그 학생을 위해서 시험 시간을 연장해 주거나 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답안지 교체 요청하셔야 됩니다. 책상 위에 빛이 불가능 물품의 개인 연습지. 근데 다른 학교들은 연습장을 주니까 못 두게 하거든요. 근데 단국대는 연습장 따로 안 줍니다. 근데 안 줘도 됩니다. 이유가 단면 인쇄예요. 시험지가. 그래서 모든 시험지의 뒷면이 연습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줘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세고 널린 게 빈종이다. 그래서 연습지는 따로 못 놓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좀 그렇고요. 좀 부드러운 분위기, 뭔가 이분들이 나를 감시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시험 중에 내가 좀 불편함이 생기면 도움을 주시려고 온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신 거고요. 시험 문제 얘기해봅시다. 단국대학교. 그냥 됐고 다 필요 없고 단국대는 그냥 시간이 무진장 부족해요. 60문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화학 30문제, 생물 30문제. 근데 안 쉽습니다. 올해 화학, 생물 둘 다 안 쉬웠습니다.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물론 쉬운 것도 있긴 한데 2점짜리 문제는 쉬워요. 그거는 그냥 금방 넘기면 되는 건데 3.5점이 좀 고민들을 해야 되는 문제. 1분 내로 해결 가능할까? 그런 문제들을 내면서 60문제 80분. 진짜 시간 급합니다. 그때가 좀 그 시점이 제가 우려가 됐던 게 퉁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1시간 정도 되니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20분 남았어? 그래서 저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엄청 시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단국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앞두고서 타임어택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좀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를 아주 타이트하게 푸는 훈련이 조금 필요한 학교가 이 학교인 겁니다. 배점 3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10문제가 2점짜리, 그 다음 중간에 3점짜리, 마지막 10문제가 5점짜리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화학, 생물 둘 다 조금 난이도는 올라간 것 같고요. 근데 화학에 대한 저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나는 화학은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저도 화학 수업 했었기 때문에. 근데 생물은 확실히 작년보다 좀 어려워진 게 맞고요. 화학도 좀 평이하진 않았다. 문제 얘기 좀 해봅시다.
객관식 30문제 나오는 학교인 건데요. 뭐 당연히 의학 계열이기 때문에 출제비도 제일 높은 분야는 동물생리학입니다. 여기가 제일 빈도는 높았고요. 대신에 이제 유형별로 분석해본다라고 하는 경우에 단순 지식이랑 개념 응용 문제가 좀 비슷해 보이죠. 제가 봤을 때도 단순 지식 10문제가 아마 2점짜리일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빵점은 안 나와야 한다. 빵점 방지용이 저 10문제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변별은 개념 응용이나 추론 해석으로 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식문 한번 봅시다. 자, 의대입니다. 단순 지식이 진짜로 쉬운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 지식 문제 그림 걸어주면 반칙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 2점짜리 문제인데 뭐 사실 이 문제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 답 나온 분들 계시겠지만 쉬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에 좀 공을 들인 것 같기는 하고요. 이 그림은 흔한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 거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단순 지식 문항도 요 정도 지식이다. 솔직히 여기 좀 나와 있는 것 중에 캐리어 프로틴은 일반 생물학 범주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공 수준에까지는 봐야 하는 단순 지식 문항이 한 10문항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념 응용 문제는 아마 올해 출제 들어가신 분 중에 발생 쪽 교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동물생리학 문제 15개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초파리 발생 문제가 일단 이거 포함해서 2문제가 있었고 외배업, 내배업, 중배업의 기원이 되는 기관 물어보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 생식 문제 관련해가지고 생식 주기 문제 있었고 발생 생식 파트에서 4문제가 나오는 건 좀 반칙이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는 보통 생식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거든요. 근데 생식이랑 발생 관련된 문제가 단국대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 교수님이 들어가시는 듯 해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초파리 발생 과정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요번에 지금 지금 헌치백하고 스킵 나왔는데 우리 왜 등배출 결정하는 크로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안 나왔단 말입니다. 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일반 생물학은 당이 넘치는 거고요. 발생학 파트에서 나오는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뭐 개념 응용 1하고 넣어드린 이유는 원래 발생학 파트에서 이제 뭐 모계 영양, 그 다음에 갭진, 뭐 페어룰진 이거 이제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시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개념 통합 파트에 해당하는 거라 제가 개념 응용 문제로 분류해 드렸습니다. 이런 패턴에 해당하는 문제가 상당수 나왔고 추론 해석 문항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그래프를 드렸습니다만 방광에 있는 배뇨근과 방광 내 수축근 그림 주고서 그 근육들의 관계 설명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기억나는 거 뭐였지? 아지도티미딘 나왔던 건 너무 이점이라서 그래프와 그림을 아주 활발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카르니틴 회로 내가 3년 전부터 정리해주는데 언제 나오나 했더니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랑 같은 교재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니틴 회로라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수업할 때 많이 다뤘던 익숙한 그림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프 나온 거 이용해가지고 분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항도 나왔고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관찰력 없으신 분들은 뭐가 문제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거 위에 0 있는 거 보셔야 돼요. 지금 활동전이 그래프인 건데 왜 피크보다 위에 0이 있지? 이거 무슨 얘기인 거니? 탈분극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이거 지금 고칼륨 혈증과 관련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문항인 건데 사실 우리 고칼륨 혈증은 이런 활동전이 그래프 나오는 신경계 쪽 아니고 배설 쪽에서 정리했던 개념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배설과 활동전이 그 다음에 체내 이온 농도 관련해가지고 약간 통합 문항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를 심지어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는 문제가 난이도가 다소 있고요. 2점짜리도 그냥 2점은 아닙니다. 막 되게 쉽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다른 문항들에 비해 평이하다라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국대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은 2가지의 문제가 걸리죠.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데 심지어 타임어택이 있어. 타임어택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단국대는 필수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시험장 얘기 좀 해볼까요? 단국대의 특이점, 시험을 보고 있는 도중에 신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타임어택이 심한 시험을 보면서 심지어 중간에 신원 확인하겠다고 눈 맞춰달라 욕먹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험 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 안내하시고 시험지 나눠주시고 이제 파본 있나 확인하라고 하시고 나서 이제 신원 확인을 그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저희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뭐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자고 봤더니 아, 단국대가 시계가 있어요. 교실에 앞에 전자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이 얼마나 민감해. 타임어택이 있는 학교인데 근데 10시가 돼버린 거예요. 시험 확인이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는 학생이 자기 거 시험 확인하고 있으니까는 저희 시험 언제 시작해요?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감독관분이 예 저희 10시에 합니다 그랬는데 학생이 지금 10시 3초 이러니까는 아 시작하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약간 감독관분의 실수였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3초인데 뭐 약간 근데 우리 학생들이 민감하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시험 시작하기 전에 30분밖에 없는데 그 시간 동안 뭘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자시계 있습니다. 빨간 전자시계 앞에 있고요. 저는 이건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시계 안 가지고 갔었는데 좀 답답은 하더라고요. 어떻게 연대 볼 때. 근데 경희대는 앞에 시계가 있어가지고 그거 참고해서 볼 수 있었고요. 감독관분들은 그냥 앞에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따로 움직이진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감독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시험을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존재로 와 계신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었던 분들이었다. 단국대 시험 보시는 분들은 감독관 때문에 신경 쓸 일은 딱히 없을 테니까 타임어택만 그리고 문제 난이도만 준비를 잘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제가 영상 앞에다가 이제서야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유튜브 안 돼. 시험장을 갔다 왔으면 시험장 영상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안 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뒤늦게 해가지고 단국대는 학교 영상도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거 참고하셔서 아 내가 내년에 여기 가서 시험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 좀 하시고 시험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입수다 이정민이었습니다.